자, 21번 함축음 이추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축음 이추론은 이 글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글을 읽다가 밑줄 문장이 요구하는 바, 즉 여기 보시면 we grown-ups, 우리 어른들은, 밑줄을 빈칸으로 보시고 우리 어른들은 무엇인지, 즉 어른들의 특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이 어려워지면 여러분들 어떤 정보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튼 밑문 요바가 어른들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정말 이 어려워도 이 어른들이 어떤지를 찾자, 요거에만 집중하시면 이 문제 반드시 맞출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밑문 요바에 주목을 해주셔야겠다. 자, 갈게요. 인간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긴 기간인데, 자, 어떤 기간? 보호된 미성숙의 더 긴 기간을 가지고 있대요. 앵스럽죠? 보호된 미성숙이 뭐지? 말이 너무 어려운데. 자, 이렇게 앵스러울 땐 항상 이 that와 같은 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걸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뒤에 주목해 주세요. 더 긴, 뭔가 보호된 미성숙이 있대. 그게 뭔데? 즉, 더 긴 유년 시절. 아, 우리 아기는 미성숙하잖아요. 그리고 보호를 받죠. 그러니까 유년 시절을 지금 보호된 미성숙이라고.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야? 어쨌든 유년 시절을 길게 가지고 있답니다. 누구보다? 그 어떤 다른 종보다 유년 시절이 길다는 거죠. 자, 이 종을 쭉 가로질러서 긴 유년 시절은 상호 관계가 있어요. 뭐와? 진화적인 전략과 관계가 있는데, 자, 어디에 달려있는 유연성, 지능, 그리고 학습에 달려있는 진화 전략과 관련이 있대요. 자, 한마디로 이 긴 유년 시절이 진화 전략인데 이 뭐에 의존하고 있는 유연성, 지능, 그리고 학습, 여기에 달려있는 진화 전략과 관련이 있다 했으니까 얘랑 얘가 지금 두 개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어린아이 시절이 기냐? 이런 뭔가 플러스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연성, 지능, 그리고 학습. There is a developmental division of labor. 발전에 디비전 오브 레이버 하면 노동의 분업이죠. 발전에 있어서 노동의 분업이 있대요. 이것도 앵스러워요. 뭔 소리야? 발전에서 농업의 분업이 있다니. 그럴 때 쫄지 말고 알바노 세레바노, 즉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설명한다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발달상의 분업? 뭔 소리지? 뒤에 보시면 아이들은 자유롭게 막 배워요. 그들의 특정한 환경에 대해서 뭐 없이, 자, 필부액, 그들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생존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배울 수 있다는 거야. Caregivers look after that. 돌봄을 주는 사람, 뭐 보통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생존에 신경 써준다는 거지. 아, 봐봐. 뒷내용을 읽으니까 아이는 생존에 관해 신경 쓸 필요 없고 부모님이 생존에 신경 쓴다. 이게 철저하게 이제 분업이 된 거죠. 아이는 학습만 하면 되고 부모님이 행손을 케어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분업이 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사용을 해요. 자기가 배웠던 것을,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짝짓기 하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른으로서 그 환경에서. 아이들은 R&D 부서예요. 인간종에. 왜 R&D라고 했겠어요? 위에 보시면 아이들의 특징이 자유롭게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R&D라고 한 것 같고. 자, 민문 요반은 우리 어른들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른들에 관한 정보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어른들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뭔데? 우리가 배웠던 거를, 애기들은 배우는 거고 우리는 배웠던 걸, 아이일 때 배웠던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요거랑 같은 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제 아주 쉽게 풀리죠. 뒤에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해요. 엄청 뛰어날 정도로 유연한, 그러나 무력한 의존적인 애기로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어른에 관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애기로 시작을 해. 어떤 상태로? Great, 엄청난 상태로. Learning everything, 모든 걸 배우는 데 있어서. 그러나 terrible, 끔찍한 상태로. 뭐에 있어서? Doing just about anything, 모든 거에 있어서. We end up, 우리는 결국 뭐뭐하게 된대. 자, end up은 끝내다 아니에요. 결국 뭐뭐하게 된대. 덜 유연해져. 그러나 훨씬 더 어떻다? 유연성은 좀 떨어지지만 훨씬 더 어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른이 된대요. 잠깐만, 어른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게 민문요바니까 어떤 어른이 된다고? 그치, 조금 덜 유연하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Not so good at learning, but terrific at planning and acting. 러닝은 잘 못하지만 뭔 잘해? 플래닝하고 액팅은 잘한다. 이런 게 다 어른의 특기죠. 그러니까 학습 능력, 유연함은 좀 떨어지지만 다른 거 엄청 잘한다. 배웠던 거 가지고. 자, 이 말과 빨리 최간말 찾아볼게요. 1번 행위자인데 어떤 행위자? 자, 컨덕트 한대요. 수행한대요. 일, 살아가는 일을 해내는데 뭘 가지고?
그들이 배운 걸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수행하는 행위자. 자, 요거 아까 위에서 앵커링한 그들이 배운 거를 사용한다. 이거랑 완전히 같은 말이죠. 그들이 배운 걸 사용한다. 그들이 배웠던 걸 가지고 삶이라는 일을 수행한다. 삶이라는 일을 수행한다는 게 플래닝하고 액팅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수행을 하는. 다 잘하는. 그래서 정답 1번. 2번. 중역인데 역할을 배분해. 뭐에 따라? 한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역할을 배분한다.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앵커링한 말이 역할 배분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X 하시면 되겠고요. 3번.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꿈을 실현해요. 뭐함으로써? 더 나은 관계를 만들므로써. 자, 꿈을 실현한다는 말까지는 안 나왔고요. 그리고 관계를 더 잘 만든다라는 말, 더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말도 안 나왔어요. 없는 말. 자, traders who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자,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말도 너무 구체적입니다. 뭐 경제 발전에 이바지는 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그러나 지금 이 전체적인 글의 주제 어른일 때와 아이일 때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 부각하면서 글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5번 리더인데 그들의 생각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역시 생각을 타인에게 표현한다는 말도 보라색 앵커링된 부분과 전혀 무관하죠. 그래서 다시 이 문제 정말 쉽게 풀었어야 했습니다. 일단 민문 요보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어른이 어떤지. 그래서 어른의 특징 찾아서 그거랑 같은 말 써주시면 정답은 쉽게 1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에이전트가 6평 30번에 이어서 또 나왔는데 뭐라고? 행위자라고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행위자이면서도 잘 들어. 행위자라는 건 꼭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모든 게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병원균을 옮기고 다닐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병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도 행위자가 될 수 있어요. 에이전트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심지어 무생물도 행위자가 될 수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라면 행위자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생물, 무생물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요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지 문제는 정답률이 막 80% 후반 90% 이상에 육박하는데 이거 뭐 거의 지금 오답률 3인가 4위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어떻게 독해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과하긴 해요. 좀 과하긴 합니다. 너무 이 키워드 가지고 장난을 치셨어. 그래서 조금 볼게요. 근데 어쨌든 요지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요지라는 건 사실 문제 만들기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글이 좀 추상적, 학구적이면서 좀 요지를 나타내는 어떤 특정 표현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고르는 게 포인트인데 이게 잘 없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표현들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볼 건데, 성공적이고 뭔가 공정하기 위해서 생태계 관리는 must 보자마자 눈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 생태계 관리는 반드시 must에 형어편 할게요. 연결돼야 된대. 뭐랑? 가난의 감소와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자, 가난 감소라는 건 말 그대로 가난을 좀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뭐는? 생태계 관리를 하려면 가난을 좀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와닿진 않지만 어쨌든 생태계를 잘 돌보는 것은, 관리하는 건 가난을 없애는 거랑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생태계, 즉 자연을 신경 쓰려면 가난도 좀 없애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는 need to address, need가 있는데 need to 뭐뭐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전형적으로 이 요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빡 해줘야 됩니다.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 뭐 다리를 놓든 뭐 도로를 짓든 뭐 이런 건 address, address는 다루다라는 뜻인데 제가 항상 어원적으로 approach랑 같은 말로 알고 있어 달라고 했어요. address, approach, 뭔가 라임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대요. 그러니까 trade-off, 균형, 교환인데 뭐와 뭐 사이에? 보존, livelihood는 생계, 돈 버는 거, 그리고 공정한 자원의 배분, 이것들 사이의 균형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환, 균형을 접근해야 된다. 트레이드는 이제 맞바꾸는 거죠. 오프라는 건 맞바꿀 때 뭐 좀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포기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게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의 균형을, 그래서 균형이라는 뜻도 있고 균형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대. 그럼 결국 앞의 내용과 같은 맥락인 게, 환경을 잘 관리한다는 건 가난도 좀 없애줘야 돼. 환경을 높이면 가난도 좀 없애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 세 개들 사이에 균형을 좀 잘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좀 보존하려면 생계도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야. 가난도 좀 없애줘야 되고, 거기다가 공정한 자원 분배 같은 거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역사적으로 자, 이런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어 딱 표시해 주시고요. There has been tension, 긴장이 있었대요. 자, 언제? 보존의 모델인데 어떤 보존의 모델이야? The create protected areas. 자, 보존을 하는 거니까 뭔가 보존 지역을 만들겠죠. 어쨌든 이 보존 지역을 만드는 보존 모델이 여겨지는데
as inaccessible to communities. 공동체에 접근 가능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인식될 때, 자, 왼절 이렇게 있고 그때 긴장, 마이너스가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공동체에 접근이 안 되는 보존지역 이런 게 만들어지면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존지역을 만들 때 그럼 공동체 접근도 생각을 해라 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 종종 이러한 모델들 접근을 막아버리는 건 시행되는데 at the expense of 세모, 뭐뭐를 희생하여 라는 건 일종의 부정어예요. 이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된 거주민들 그리고 자원을 사용한 사람들이 희생해서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즉 생태계를 보존을 하는데 못 사는 사람들 꺼져 나가세요 하고 여기를 보존구역을 지정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고 P를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발전 프로그램은 장애물이 돼버렸어요. 뭐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물이 됐답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 잘 안 됐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 다 쫓아내고 이랬으니까. 왜냐면 균형이 없었거든. 뭐 사이에 균형이 없었어? Need to protect ecosystem services. 자, between A and B의 균형이 없었어. 에코시스템 서비스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다음 욕망인데 자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 to address community needs, 공동체의 필요를 다루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자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 전혀 균형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선생님이 이제 고급지게 필자의 핵심을 전달하는 그 구문을 늘 강조했던 게 나왔는데요. 어떤 문제 상황이 나오고 there is no 뭐 because 왜냐면 문제다. 왜냐면 there is no A. A가 없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봐봐. A가 없으니까 문제야. A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 라는 이런 워딩이 나왔다는 건 필자가 뭘 강조하는 걸까요? A가 없으면 문제니까 A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글 읽을 때 뭐 이거 두 개의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너무나도 지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균형 없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 안 돼. 이거 두 개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뭐와 뭐 사이에? 에코시스템을 좀 보호하고자 하는 거, 환경을 좀 살리고자 하는 거랑 자원을 쓰고자 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좀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또 need to가 나왔네. 역시 요지의 시그널이죠. 허락돼야 되는데 뭐 하도록? 식별하도록 그리고 좀 협상하도록 그들 자신의 선택권을 그리고 또 뭐 하도록? 그들의 좀 유연성을 증가시키도록. 자, 뭐 할 수 있는 유연성? 예기치 않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좀 증가하도록 허락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역시 앞의 말과 같은 말로 연결이 된다. 결국 같은 말,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죠. 유연하게 조금 무조건 쓸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1번 무분별한 도시개발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한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항상 어떤 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지금 must, need to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 중심으로 이 글의 핵심과 이 1번 선택지가 맞는지를 좀 봐야 돼요. 요런 거 요걸 염두에 두고 이런 거 맞는지 봐야 됩니다. 이 노란색 부분과 무분별한 도시개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한다. 도시를 막 개발을 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된다. 전혀 지금 상관없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왜냐면 지금 막 양극화 가난한 사람 나오니까 양극화도 막 매력적이게 보이는데 이 대입화 궁극의 기술이 뭡니까? 어둠의 스킬. 선생님의 어둠의 스킬이 바로 선거 위반입니다. 선거 위반. 자, 선거 위반이 뭐예요? 선택지를 가지고 거꾸로 글을 쓸 때 윗글이 반드시 나올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제목이라서 요지라 생각하고 글을 쓴다고 해봐. 야, 그럼 생태계 얘기가 나오겠냐? 다시 이거를 네가 요지로 삼고 글을 쓴다고 해봐. 그럼 이 글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네가 글을 쓴다고 생각해봐. 가상으로. 그러면 도시개발을 해서 개발이잖아, 개발. 개발을 해서 막 재개발, 재건축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쫓겨났다. 개발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생태계 얘기하는 거, 생태. 그래서 선거 위반해보면 1번 개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어려웠던 거 생각해보니까 뭔가 가난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양극화 좀 얘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항상 이 두 가지 선거 위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글 선택지가 더럽게 어렵게 나오면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세그멘테이션, 선택지 쪼개기를 해야 됩니다. 쪼개기. 이렇게 잘라보셔야 돼. 얘가 이걸 심어한다. 이런 인과관계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도시개발이 지금 이 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도시 기반시설 확충 시. 자, 이것도 한번 끊어볼게. 안정적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뭐 이거 가지고 선거 위반해봐. 뭐 도로나 그 다리를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역시 재정 지원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죠. 이 노란색 부분만 해도 뭐 균형.
poverty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게 지금 가난을 줄인다라는 거 재정 지원이라는 게 지금 가난에 관한 재정 지원도 전혀 안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2번만 보면 재정 지원이 도시 기반 확충 시의 재정 지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다. 3번. 인근 지역 간의 긴밀한 협력은 생태 보존에 기반이 된다. 역시 이것도 잘라가지고 선거 위반해 보면 다른 지역이랑 잘 사니까 긴밀하게 협력하니까 뭐 서울시는 성남시랑 구리시랑 잘 협력하니까 그럼 생태계 보존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근 지역 간 협력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뭔가 생태계 보존은 맞지만 이거의 기반이 인근 지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아니에요. 그럼 가난은 어떻게 할 건데 이 지원에서 나온 가난이라든지 뭐 공동체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인근 지역이 아니에요. 자 이제 4번 자원의 순환과 공정한 배분 끊을게요. 이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이게 있어야 반드시 이게 있다라는 건데 지속 가능한 발전 한번 나왔습니다. 어디 나왔습니까? 그쵸 여기 Sustainable Development.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없으면 노란색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원의 순환과 공정한 배분이 이 노란색과 같은 말인가요? 자원의 순환, 공정한 배분. 여기 보면 이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생태계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자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 이거의 균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자연의 순환, 공정과 배분 이 두 가지로 지속가능한 발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5번 생태계 관리 시. 자 일단 너무 좋은 게 핵심 생태계가 나왔어요. 그럴 때 빈곤층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한다는 것이 여기 있는 에코시스템 서비스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이제 생태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자원을 좀 쓰고자 하는 공동체의 욕구. 요게 있죠. 요게 이제 지역사회의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시면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4번이 좀 봐봐. 4번이 안 되는 결정적 이유는 선거 위반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선생님 여기 에코시스템 서비스 잡는 게 자원의 순환이라 볼 수 있지 않나요? 자꾸 이거를 여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다른 22, 23, 24 다 마찬가지인데 선거 위반해야 되는데 이거 없다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글을 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자원의 순환과 공정한 배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면 생태계 얘기를 꼭 안 해도 된다고. 예를 들어 자원이면 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돈일 수도 있고 이 글을 쓸 때 이걸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요지로 한번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자원이 뭐가 되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게 될 수 있어. 이해돼? 뭐 구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구리나 철 이런 것들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공정한 배분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에코시스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반드시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야. 선택지를 가지고 거꾸로 글을 쓰면 윗글이 반드시 나오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22번에서 이번 틀린 학생 좀 당황했을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내가 22, 23, 24 이런 유형들은 선거 위반 그걸 좀 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알려드린 어둠의 스킬 선거 위반 한 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과목 회의 때 항상 이쪽 대입학에서 한 문제씩 틀리는 1등급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바로 이 어둠의 스킬 선거 위반을 알려드렸어요. 선택지를 가지고 거꾸로 그렸을 때 윗글이 반드시 나오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 내용을 자꾸 여기다 쑤셔 넣어가지고 이거 에코시스템 서비스가 자원의 순환 아니야? 그리고 가난 줄이는 게 뭔가 공정한 배분 아니야? 뭐 이렇게 자꾸 비비면 다 정답이 돼 보여요. 네, 그걸 극복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선거 위반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22번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9번 볼게요. 어법입니다. 어법은 항상 단골로 출제되는 것만 나오는데 이번에도 너무나도 가장 많이 나왔던 요소가 출제되고 말았어요. 다 맞췄기를 바랍니다. 자, 몽키의 인텔리전스는 페일이 좀 뭔가 엷은? 옅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동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자리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즉 뭔가 엷어진 거니까 지능이 엷어진다는 건 좀 약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뭐랑 비교했을 때? 우리 가장 가까운 친척, 즉 Great Apes,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들과 비교했을 때 지능이 페일하니까 지능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몽키 지능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어요. 이 in comparison with를 통해서 비교 정확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능이 좀 낮구나. 얘들은 뭐냐면 그들의 뇌가 2배라는 거예요. 그의 몸무게 상대적으로 2배. 뇌가 좀 크다는 거지 비교적. 그러니까 얘들이 더 똑똑한 거지 몽키보다. 자, 그리고 이제 1번의 형용사의 밑줄이 있는데 자, 형용사 부사의 밑줄이 있을 때는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거나 혹은
보어 자리에 오면 적절하다라고 판단해 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동사가 있고요. 이 동사, 비동사의 오른쪽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온 거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수사 그리고 원급의 as 이렇게 순서대로 딱딱딱 어순도 잘 나와 있고요. 자, 넘어갑시다. 대부분의 이 영장류 학자들은 생각해요. 그 apes들 여기 위에 있는 great apes들이 유인원들이 그들의 더 큰 뇌를 얻었다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얻었냐면 그들이 의사소통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을 좀 조종하기 위해서. 됐나요? 자, and 오른쪽에 뭔가 밑줄이 있을 땐 왼쪽 무엇과 병렬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manipulate는 당연히 바로 왼쪽 communicate with와 병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됐나요? 그러니까 더 큰 뇌를 얻었는데 이 뇌는 뭐냐면 그들이 의사소통하고 친구들을 조종하게 하는, 그래서 대어 피어는 라는 목적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병렬될 때 해석이 잘 되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그들은 분명 보여줍니다. complex social interactions, 복잡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들의 집단 안에서 걔들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공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고요. 셀프 이미지를 갖고요. 그 다음 뭘 또 보여줘? 어느 정도의 의식을 보여준대요. 자, 뭐 할 때? 자, as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그들이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들 자신을 거울 안에서. 그렇죠? 자기를 의식할 수 있다고요. 뭐 할 때? 그들이 자기 자신을 거울에서 볼 때. 자, 제기대명사의 밑줄이 있습니다. 목적어 자리 제기대명사 밑줄이 있으면 뭘 따져봐야 돼요? 이 제기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의미상의 주어랑 같은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같아야지 제기대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왜? 제기대명사의 그 용어 자체가 다시 돌아가서 가리키는 것이 주어를 가리킨다. 제, 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걔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대상을 지금 주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기대명사 쓰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오케이, 머리가 왜 커? 아니 잠깐만, 왜 똑똑해? 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항상 주변 애들이랑 어울리고 조작하고 하느라 크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회적 가설은 설명을 못 해줘요. 왜 it was the great apes, 왜 이 유인원인가? 어떤 유인원? 그렇게 똑똑해진 게 왜 유인원인가? 멍키가 아니라, 혹은 다른 육상 생명체가 아니라 왜 유인원이 똑똑해졌는지 이런 걸 잘 설명해 주지 못한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회를 지었다는 것만으로 뇌 발달을 설명하기 충분치 않고, nor 뒤에 도치되죠. 부정어 문제 나왔으니까 도치된 겁니다. 그것은 또 설명을 못 해줘요. 왜? 오랑우탄 누군데? 얘는 애초에 seldom encounter their neighbors, 주변 애들이랑 어울리지도 않는 그 오랑우탄이 그렇게 똑똑한지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ing 밑줄일 땐 동사 자리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여기 주어 동사 있고 접속사 y가 있고 오랑우탄이 주어, 여기는 수식어,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 되고 이렇게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동사 자리인데 ing가 왔으니까 틀렸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ing는 동사로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I studying English, 이게 문장이 됩니까? 안 되죠. I study English라고 해야 되겠죠. ing는 동사의 역할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동사 자리에 ing가 왔으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은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대디아일 수 있습니다. Some other factor, 뭔가 사회적인 거 이런 거 말고 뭔가 다른 요소가 must have ed는 어떻게 해석해요? must have pp는 틀림없이 뭐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be in play, 그래서 play 놀다가 아니라 작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작용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작용했었을 것이다. 작용 속에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럼 이 대시 있는데 이 대시 뭐예요? 항상 이렇게 대세 밑줄일 때는 주목보 자리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 그 다음에 이 작동 중이다라는 것도 일종의 얘가 작동하고 있는 뭐 이렇게 일종의 비동사 뒤에 전치사고 보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주목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무슨 자리죠? 그렇죠, 얘는 경우의 수가, 그렇다고 뭐 부사절 자리도 아닙니다. so that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꾸며주는 선행사와 떨어지는 관계대명사로 파악을 해줘야 돼요. 형용사 자리입니다.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어떤 다른 요소? caused apes to become more intelligent in the first place. 그 유인원들이 더 똑똑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애초에 똑똑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그런 다른 요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and 오른쪽에 위치 있으면은 반드시 왼쪽에 접속사와 연결되는 걸 확인해 줘야 됩니다. 병렬. 그리고 또 이 위치도 그러니까 이 some other factor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어떤 요소? 어떤 다른 요소?
그 나중에 이제 어떤 집단 구성원들이 이것도 하도록 동사죠. enable A to 부정사 높은 수준의 사회성을 만들도록 해주는 그런 다른 요소가 작용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궁금해! 그 다른 요소가 뭔지. 근데 전혀 밝히지 않고 그냥 그런 요소가 작용했었으면 틀림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that은 주목보 자리가 아니었다. 그럼 뭐다? 네, 의미상 여기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에 있는 형사로 봐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았냐? 주목보 자리 아니면 명사절 아니면 부사절인데 부사절도 아니에요. 뭐 so that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이제 형용사를 꾸미는 것밖에 없다. 아니,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그래서 선행사와 떨어져 있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and로 이렇게 관계사들이 병렬되어 있는 상당히 좋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29번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어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제 6평에서 새롭게 나온 어떤 선택형 어휘 문제, ABC 선택형은 아니고 이렇게 1, 2, 3, 4, 5로 나왔는데요. 풀어볼게요. The consequence of the mechanical breakdown of food. 자, 결과인데 뭐의 결과야? 어떤 기계적 분해야. 음식의 분해. 음식의 분해. 뭐에 의해서? By cooking. 요리에 의한 음식의 분해. 그것의 결과는 엄청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리를 통해서 음식을 좀 분해를 하니까 이게 엄청나다. 자, 볼게. 어떻게 엄청날까? 이 뻣뻣함과 질김, 음식의 어떤 스티프하고 터프한 것이 줄어들었대요. 자, 줄어들었다는 건 필자가 부정하는 거니까 X하면 됩니다. 그렇죠? 요리를 하면은 막 퍽퍽하고 막 질기고 막 이런 거 없어지겠죠. 자, 뭐 하면서 이 기계적 과정을 훨씬 더 쉬운 상태로 만들면서.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분사구문이 나왔는데 분사구문은 제가 잠깐 적어볼까요? 주어 동사 있고 이렇게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이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이 주절 내용과 사실상 같은 말, 부연이어야 됩니다. 부연이 돼야 돼요. 크게 뭐 다른 게 없으면 부연이 돼야 됩니다. 즉 여기 보면 스티프니스와 터프니스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처리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터프하지 않고 스티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잘 연결됨을 파악할 수 있어요. 적절하죠. 힘인데 어떤 힘이야? 너의 이가 필요로 적용하는 것을 가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힘은 자, 뭐 하기 위해서?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서 가하는 힘이 lower, 더 낮아집니다. 왜냐면 딱딱하고 뻣뻣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힘을 더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자, and를 통해서 인과관계. 그래서 음식이 그것의 세포의 내용물을 좀 더 쉽게 방출해낸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뭐 흐물흐물해지고 그러면 금방 그 세포 속 내용이 드러나겠죠. 이렇게 인과관계로 잘 연결되네요. 그 다음에 the optimal tooth shape, 최적의 치아의 형태. 이 음식을 분해하는데 분해하기 위한 최적의 치아 형태가 또한 바뀐대요. 자, 치아 형태까지 바뀌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일단 맞다고 치면 뒤에 읽어볼게요.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아주 두껍고 플랫한 그런 플레이트를 필요로 하는 거가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가한데요. 큰 압축적인 힘을 압축 힘을 가한데 뭐 하기 위해서? grind up, 갈아버리기 위해서. tough material을 갈아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딱딱한 것들을 으깨기 위한 그런 애들이 필요하지 않아. 왜? 요리하면 이런 딱딱한 거 이제 다 사라지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더 낫습니다. 뭐가? 어금니를 가진 게 낫는데 자, 뭘 가진? 좀 뾰족한 끝을 가진 어금니야. 자, 뭐 할 수 있는? cut through the softer food. 그 부드러운 음식. 왜 부드러워요? 요리를 했으니까. 그 부드러운 음식을 좀 잘 잘라낼 수 있는 좀 뾰족한 끝이 있는 어금니를 가지는 게 플랫한 것보다 뾰족한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리를 함으로써 이의 모양 달라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라는 거죠. 뒤에를 읽어보면 3번이 적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it loosens at much higher forces and break up far more quickly. 자, 그것은 자, 여기서 좀 관건이 이제 이시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시 뭐죠? 사실 이시 가리킨 게 뭔지 몰라도 이 글의 이제 핵심을 잘 이해하면 갑자기 더 큰 힘, 높은 힘을 해서 뭐 루즈는 된다. 애초에 높은 힘이 지금 없어요. 알겠습니까? 음식이 이제 질겨지지도 않고 터프하지도 않기 때문에 힘을 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높은 힘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바로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춰도 되겠지만 좀 정확하게 이시 뭘 가리키지? 이은 대주합주니까 여기 있는 가주어인가? 그건 아니죠. 그럼 뭐지? 바로 요거야. soft food. 이렇게 가까울 수도 있죠. 더 부드러운 음식. 부드러운 음식은 자, 여기 loose는 오른쪽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자동사로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목적 없으면 자동사로. 훨씬 높은 힘에 풀어질까요? 아니죠. 훨씬 낮은 힘에 풀어진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지금 애초에 힘을 들일 필요가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분해하다가 아니라 breaks up, 오른쪽 목적 없으니까 분해되는 거죠. 훨씬 빠르게 분해가 됩니다. 사실 그냥 여기 있는 and를 통해서도 분해가 빨리 되니까 힘쓸 필요가 별로 없다. 이 정도로 가져가셔도 아주 충분해요. 그리고 앞에 내용을 이해했다면은 stiffness 없고 toughness 없으니까 힘이 덜 들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modern hunter gatherers는 훨씬 적은 시간을 써요. 뭐 하면서? 그들의 음식을 씹으면서 누구보다? apes보다 좀 더 부드러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과일을 주로 먹는 애들보다 슈잉을 더 안 해. 인간이 더 안 해. 왜? 요리를 하니까. They chew for less than an hour a day. day는 대조합주, 앞에 있는 모던 헌터 게더러죠. 현대의 수렵 채집인들은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씹는다는 거예요. 뭐랑 비교했을 때? 대여섯 시간이야. 침팬지의 대여섯 시간. 와, 침팬지는 대여섯 시간 씹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1시간만 씹어 먹어도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것이 바로 앞에 내용이 맞다라고 치고 한번 5번 맞따라 치고 한번 내용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덜 씹어도 되는 거, 우리 현대인들이 덜 씹어도 되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다른 활동을 위한 엄청난 시간을 자유롭게 해준대요. 그렇겠죠, 여러분. 씹는데 드는 하루 24시간인데 씹는데 드는 시간이 5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면 다른 시간을 자유롭게 해주겠죠. 그래서 5번은 너무나도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정답은 4번 됐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